저희가 새해 하워드 막스 인터뷰를 특집으로 기획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점도 있었는데 정신없이 찍다 보니까 오프닝은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 막스가 저희 월거월부와의 만남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내용에도 만족했다고 뒷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2편도 준비 중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해 주시고요. 이날 저희 막스에게 여러 질문, 때로는 공격적인 질문을 좀 했는데 이 내용이 영상으로 나갈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날 막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연준을 상대로 약간의 블랙 유머를 구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수백 명의 박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뭐를 할지도 모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예측의 무용론, 포지션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고수해가는 것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 막스는 신신당부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 월거월부에 얘기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 이후에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하는 사이에 막스 회장이 저에게 말했던 내용 기반으로 글을 추가로 올렸더라고요. 바로 이것인데요. 인터뷰 때도 좋은 말이 많았지만 이거는 좀 더 막스가 정제된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읽어볼만 하겠습니다. 게다가 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백 명의 박사를 보유하고도 자기네들이 뭐 할지를 잘 모르는 연준에 대해 쓴 글이기도 해서 더욱 그러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에 대해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게 좋겠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긴 기간 동안 중앙은행에게 정상은 바로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2%의 인플레를 원했지만 그걸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은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인플레를 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가 21년과 22년에 2%를 훨씬 넘었고 연준은 처음에 이걸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입장을 포기해야 했고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롭고 예측하기 힘든 것이며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하워드 막스의 핵심이죠. 이것이 그럼 24년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오랫동안 거시 경제 예측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측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본인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인플레가 연준의 2% 목표 근처로 떨어져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였던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2% 인플레로 돌아간다고 해서 곧바로 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화가 둔화되고 노동조합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2% 미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는 투자자들이 익숙한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역사적 평균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인플레가 완전히 정복되었을 때 금리가 오늘보단 낮겠지만 제로 근처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막스의 말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예측이 의미 없다고 하시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측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측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까지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막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예측을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어요. 예측을 싫어하는 사람이 예측을 하는데 이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측을 싫어하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UBS CEO 세르히오 에르모띠 이분이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했냐?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분도 예측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세는 우호적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모든 주요 경제에서 인플레가 2% 목표에 접근하면 중앙은행 정책이 약간 느슨해질 수는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민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어 포 롱거가 오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합니다. 이 예측을 싫어하는 분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측을 싫어하면서 인플레 예측을 하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올해 증시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막스는 투자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저금리 환경이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거듭 말하고 있죠. UBS는 하우스 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UBS가 보는 내년 S&P 500 전망은 4,600. 지금보다 오히려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막스와 에르모띠 전망이 맞을지 어제 전해드렸던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나 5월의 소형주 상승을 예고하는 모닝스타 예측이 맞을지 흥미로운 한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이번 주부터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졸츠 보고서도 나오고요. ADP 고용 보고서, 고용부 논팜 페이롤 등이 쏟아질 텐데 결국은 지금 노동시장이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초 분위기는 여기서 일단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금 어떤 포지션 잡고 계신가요? 다들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브랜비어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